이번 시간에는 2-2 송급장치 연결 및 와이어 설치를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보시면은 와이어 송급장치를 용접기 전면에 연결하고요. 전면이죠. 전면에 연결하고 와이어를 설치할 수 있다. 자, 요 지금 와이어를 설치하는 것은 자주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앞 시간에 했는 부분은 사실은 자주 할 일이 아닙니다. 한번 하게 되면은 그집 계속적으로 이제 한 10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크게 만질 부분이 없어요. 없는데 이 와이어는 이제 다 쓰게 되면은 뭐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어 송급 장치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와이어 피더, 우리말로 하면은 송급 장치라 이렇게 말이죠. 그 와이어를 공급을 해주는 장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와이어를 스폴이라든지 또는 릴, 이제 이렇게 흰색으로 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뭐 스폴 아니면 릴이라고 말하죠. 릴에서 뽑아서요. 뽑아서 용접 토치 케이블을 통해서요. 용접부까지 일정한 속도로 공급하는 장치다. 자, 여기에서 이제 와이어가요. 일정한 속도로 공급해야 돼요. 자, 이 속도가 일정하지 않게 되면은 와이어가 뭐 빨리 나오다가 늦게 나오다 이렇게 하면은 용접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공급이 되도록 이 송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급 장치에서는 정속도, 자, 끝났죠? 정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정속도입니다. 자, 송급 장치는 그림 2-7과 같이 직류 전동기, 보통 우리가 이제 전동기를 모터라 하죠. 모터, 감속 장치, 그 다음에 송급기구, 송급 속도 제어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송급 장치는 전동기하고 감속 장치하고 송급기구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 롤러, 상단에는 이제 압력으로 이 롤러가 압력으로 눌러주는 거고요. 밑에는 송급 롤러 하단에 이제 1조가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이제 송급 롤러가 밑에 있고 이제 갑이 위에 이렇게 한 조가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과 같이 연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가압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2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롤러가 두 개, 또 그러니까 송급 롤러 두 개, 가압 롤러 두 개, 이런 식으로 이제 2조를 사용한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림에 한번 보시면요. 이것이 이제 릴이죠, 릴. 네, 릴에 이렇게 지금 와이어가 감겨 있어요. 그리고 와이어 릴에서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밑에서 이렇게 이제 와이어가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지금 와이어 릴을 집어 넣을 때 요 밑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요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 롤러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요. 위에가 2개 있고 위에는 여기 수평으로 높이가 대부분 딱 맞게 돼 있고요. 요 밑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릴은 밑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조정하는 볼트가 있어요. 이 높이가 요거는 수평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정이 돼요. 요걸 만약에 올리게 되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낮추게 되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와이어 릴이 감겨 있어요. 그죠? 이 감겨 있는 와이어 릴을 펴주는 역할. 그래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요거 약간 높여가지고 요것을 수평으로 딱 맞춰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요 와이어를 요 2개, 3개, 3개 리 중간으로 싹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쭉 가면은 송급 롤러가 있어요. 보통 뭐 분홍색도 있고 분홍색이 많이 있는데 분홍색에 보면은 이렇게 넓이가 약간 넓어요. 이게 넓은데 요게 중간 부위가 홈에 쫙 파져 있어요.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1.2짜리의 와이어가 되면요. 이 송급 롤러도 1.2짜리를 쓰셔야 돼요. 롤러가 이 와이어에 따라서 달라요. 뭐 0.9짜리도 있고 1.0도 있고 1.2도 있고 뭐 1.4. 그러니까 와이어하고 같은 롤러를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를 송급 롤러의 홈에다가 딱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게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와이어가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이제 쑥 이렇게 이제 집어넣습니다. 요거 이제 이렇게 싹 들어간 상태에서 갑 롤러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보통은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돼 있고 갑 롤러를 잡아주는 이렇게 압력을 해주는 이렇게 스프링이 달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와이어를 집어넣을 때는 이 갑 롤러를 위로 이렇게 제껴줍니다. 제껴주면 위로 올라가요. 이게 올라간 상태에서 와이어를 여기까지 요 입구까지 집어넣어줘요.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는 갑 롤러를 밑으로 내려요. 이렇게 되면은 갑 롤러가 와이어를 딱 눌러주게 됩니다. 손골 롤러 위에서 눌러주면은 그 다음에 요 삼잡이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쳐졌던 것을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려주면서 갑 롤러 중간에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홈 사이로 요것이 쏙 들어가요. 그러면서 요걸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잡이, 갑 롤러의 조종 손잡이에 보면은 여기가 스프링으로 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압력을 주고 싶을 때는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서 압력이 많이 되고요. 만약에 왼쪽으로 하면은 압력이 적어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급장치 내부에서는 이제 모터가 있어요. 모터는 외관이 보입니다. 모터가 있고 모터하고 요 롤러 사이는 감속기가 설치되어 있죠. 왜냐하면 모터는 속도가 아주 빠르게 되어 있죠. 대부분이 이 빠른 속도를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속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 모터의 이 속도를 늦추어 주는 거죠. 늦게 해주는 이런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전류라든지 전압을 조정하면은 이 감속기의 속도가 또 빨라졌다가 또 늦어졌다 해요. 이 감속기의 속도가 빨라지면은 와이어가 빨리 이렇게죠. 지나가겠죠. 이제 공급되고 이 감속기 속도를 또 낮춰주면 늦게 하면은 늦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 감속기 속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와이어 속도를 조정합니다. 모터는 똑같은 속도로 돌아갑니다.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송급 장치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송급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송급 방식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 그래서 첫 번째 방식에서는 여기서 보면은 반자동 용접기는 주로 푸시 방식을 많이 씁니다. 저도 사실은 푸시 방식 한 가지밖에 못 봤어요. 나머지 방식은 아주 찾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푸시하고 제가 이제 받는 것이 푸시 풀 방식도 한 번을 딱 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은 푸시밖에 못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푸시 방식이 그래도 가장 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요. 그래서 푸시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민다 이거. 밀어서 공급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와이어 서플 바로 앞에서 송급 장치가 설치되어 송급 튜브를 통해서 와이어가 용접 토치에 공급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용접 토치가 가벼워져요. 그리고 반자동에 적합하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이제 찾는가 하면요. 이 와이어 릴 있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송급 장치, 송급 전동기를 잘 보셔야 돼요. 아니면 송급 롤러를 보시든지. 와이어 릴 이렇게 지금 공급되죠. 와이어 릴 바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송급 롤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푸시랍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딱 봤을 때요. 릴이 있고 바로 릴 다음에 롤러가 있다. 아니면 전동기가 있다. 그러면 푸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쫙 요거는 실제로 이제 돌아가는 것은 롤러가 돌아가요. 요 위에 있는 가압 롤러는 그냥 자동으로 이 밑에 롤러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반시계로. 그래야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롤러가 반시계로 돌아가니까 당연하게 위에 있는 요 뭐죠? 가압 롤러는 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그러니까 요 위에는 회전 방향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 롤러만 신경 쓰시면 돼요. 왜냐면 실제 돌아가는 것은 회전하는 것은 이 롤러가 되겠어요. 요것이 이제 반시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요 와이어를 이제 가압 롤러가 눌러주겠죠. 그러면은 이제 와이어가 송금 롤러하고 가압 롤러 사이에 딱 끼어져. 딱 끼어가지고 압착이 되어서 이렇게 공급돼요. 이 송급 튜브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나의 토치 부죠. 이게 토치 우리가 용접을 하는 토치 부위가 있고 실제로 여기서 와이어가 나오면서 이제 용접이 되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릴하고 롤러의 위치를 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폴 방식은요. 폴 방식은 딱 보시면 와이어 릴이 여기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 밑에 뭐죠? 송금 롤러가 없죠. 지금 없고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죠. 이쪽에 토치 부분이 있어요. 토치. 그래서 이 롤러가
이 송금 롤러가 토치 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풀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반시계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명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이것을 이렇게 쭉 당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당겨서 와이어를 이쪽 부분 용접하는 쪽 토치 쪽에서 당겨서 하는 이 방식을 가지고 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푸시는 입구 쪽에서 미는 것이고요. 이제 푸시는 미는 것이고 풀은 출구 쪽에서 당겨서 하는 것이 이제 바로 풀 방식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푸시 풀은 거면 밀는 거, 당기는 거 같이 있다는 뜻이죠. 그죠? 양측에 이제 부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튜브가 길고 재질이 연한 재료여야 한다. 튜브가 길 때요. 이 튜브가 보통은 제가 한 1.5에서 3m라고 했어요. 근데 3m 이상으로 튜브가 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밀었어도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고 당겼어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와이어 릴 쪽에서 밀어주죠. 푸시를 해주고 밀면은 이제 이 터치 쪽에서 그죠?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러면은 이 튜브가 길더라도 원활하게 공급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이 바로 이제 푸시풀인데요. 이 방식은 송급은 좋아요. 송급은 잘 돼요. 그런데 토치 쪽에 송급 장치가 부착되어 있죠. 토치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풀 방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작이 불편한 단점이 있다. 이 푸시 방법 한 가지가 있을 때는 조작이 쉬워요. 근데 이쪽 토치 쪽에 만약에 롤러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작이 조금 불편합니다. 이제 좀 더 무거워요 자체가.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튜브가 이렇게 길 때만 많이 쓰는 그런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또 많아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일을 할 때는 이 튜브가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튜브가 길어야지 일을 이제 하기가 좀 원활할 때가 많죠. 그럴 때는 이런 방식을 많이 또 쓰고 있습니다. 자, 더블 푸시라는 것은 푸시가 두 개 있단 말이겠죠. 이런 것은요. 더블 푸시 방식은 그림 11-2-11 같이 푸시 방식 송급 장치와 용접 토치와의 중간에 또 하나의 푸시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대의 푸시 전동기에 의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송급 튜브가 매우 긴 경우, 자, 매우 긴 경우 나왔죠. 가장 이 튜브가 길 때입니다. 가장 길 때, 이때 사용하는 것이 이 방식이 돼요. 용접 토치는 푸시 것을 사용하고 조작기 간편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일단 릴 바로 앞에, 그죠? 바로 다음에 이렇게 있죠? 롤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롤러가 예를 들어서 10m 정도 하면은, 10m 하면 한 5m 정도 거리에서, 그죠? 또 하나의, 그러니까 롤러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서 밀고, 여기서 중간에서 너무 기니까 한 번 더 밀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토치 쪽에서 용접이 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이 길이가 길 때 쓰는 것이 더블 푸시입니다. 이렇게 두 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긴 것이 앞에 나오는 푸시 풀 방식은 이제 그거보다 약간 더 짧은 쪽이죠. 이런 쪽에 쓰고. 그 다음에 풀 방식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도 보시는데 연한 재질 있죠. 연한 재질, 알루미늄 같은 연한 재질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자체가.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쓰는 이제 방식은 바로 이제 푸시 방식이죠. 여러분도 용접기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의 하나의 특징까지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이어 송급 장치 취급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2번은 대표적인 와이어 이제 송급 장치를 나타낸다. 여기 이제 대표적이죠. 와이어 스폴, 뭐 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릴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요 와이어를 교정하는 세 가지 롤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송금 롤러가 시계 반대로 돌아간다 했죠. 돌아가고 요 삼각형처럼 돼 있죠. 이게 지금 가압 롤러. 그리고 여기 이제 가압 손잡이가 있죠. 지금은 요 손잡이가 세워져 요 스프링이 딱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합니다. 그래서 요 가압 롤러를 이제 뺄 때, 그죠? 뺄 때, 사용할 때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뭐 이 와이어를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가압 손잡이를 밑으로 내려요. 그럼 여기 요 가압 롤러에 쏙 빠집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U자 홈이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잡아 당기면 빠지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거 빼서 요걸 뒤로 제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기본이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요 윗부분에 이제 판이 있어요. 조정하는
전류 조정, 전압 조정 이런 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 구조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 전체를 이제 송급 장치라 이렇게 이제 부른다 이거죠. 요거 실제로 CO2를 쓸 때는 가장 많이 이제 봐야 될 게 이 전류 위에 있는 전류 값하고 전압 값을 가장 많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이 이제 이 스폴에 와이어가 감겨 있는 것을 다 사용하면은 요것은 이제 교체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와이어 송급 장치에 인칭이라는 스위치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이제 사진이 나올 건데요. 여기 전류 조정 장치, 전압 조정 장치 중간에 이렇게 조그맣게 볼록 튀는 게 있어요. 빨간색도 될 수도 있고 검은색 이렇게 그 밑에다가 뭐 한글로 인칭 써놓을 때 있고 영어로도 가끔씩 하다가 인칭 이렇게 써놓을 때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본 용접에 앞서 와이어를 조금씩 내보내. 자, 이 인칭이란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하면 인칭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송급 롤러 있죠? 이 모터가 돌아가요. 송급 롤러가 돌아가면서 와이어를 요것만 돌아가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작동 안 합니다. 와이어만 이렇게 이 롤러가 돌아간다는 것은 와이어를 이렇게 공급하는 장치죠. 그래서 와이어만 앞으로 이제 더 공급할 때는 요 인칭이란 스위치를 눌러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보내 송급 장치의 작용, 스폴 상태, 구동 롤러의 장력, 이 인측을 눌러 가지고 제대로 와이어가 이렇게 공급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때 이 스위치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송급 롤러의 누름대는 나사로 압력을 조정할 수 있고 송급 롤러는 와이어 굵기에 따라서 갈아줘야 한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 송급 롤러는 이 와이어가 만약에 1.2는 1.2짜리를 사용해야 되고요. 만약에 뭐 0.9를 쓴다 그러면은 와이어가 바뀌면은 이 롤러도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같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이 송급 롤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1.2짜리의 롤러의 구멍 크기하고 만약에 1.2를 쓰는데요. 0.9짜리를 쓰면 이것이 너무 툭 튀어나와요. 그럼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롤러하고는 요거하고는 맞춰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팁이라고 있죠. 토치 끝에 팁. 팁도 와이어의 굵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이어 굵기하고 롤러의 굵기, 그 다음에 팁의 굵기는 같이 맞춰야지 원활한 용접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이 나와 있네요. 위에가 용접 전류가 나왔고요. 밑에가 이제 전압이 나오고 중간에가 이렇게 인칭이 있어요. 인칭.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데 어떤 회사는 이것이 뭐 이제 전류값이 뭐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류인지 전압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CO2 용접기의 송급 장치는 위에 부분이 무조건 전류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든지 뭐로 되어 있든지 관계없어요. 외국 제품도 무조건 위에가 전류가 되어 있어요. 밑에는 전압이 항상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류 전압값이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간단하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전류의 이 수치는 무조건 100단입니다. 100, 130, 뭐 150 돼 있죠. 100 수치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전류입니다. 전압은 무조건 10단이라 10단이. 여기서는 수치가 없는데 사실 여기도 뭐 0, 5, 10, 15, 20, 10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35. 그럼 여기가 350이 나오면 여기는 35가 나와요, 자체가. 그러니까 10단위 수치만 나오면은 전압이 돼요. 100단위 수치가 나오면 전류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어떤 회사에 뭐 한국제든지 뭐 미국제든지 뭐 일제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칭이라고는 뭐 영어로 그냥 요 버튼이 한 개 톡 튀 나오면 아 이거는 인칭이구나. 이거 살짝 누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감 롤러에 이제 손잡이라 했죠. 여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앞으로 딱 잡당기면 여기 쏙 빠진다 했죠. 이건 측정 나중에 해보시면 아주 간단한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 기본 구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3은 원격 조절 상자로 송급 장치와 같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나 원거리 용접시라고 있어요. 원거리 용접시 용접사가 작업 위치에 따라 휴대하여 전류 전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다. 그러니까 원격 조정 장치는 지금 2-13에 요게 이제 원격 조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요. 요건 전체 요건 상자고 박스라고 상자 말고 이제 따로 이제 원격 조절이 되는 요 장치가 이렇게 또 생긴 게 또 따로 있어요. 이게 나중에 한번 다시 나올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이 케이블이 연결돼 가지고 이 케이블은 본체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이제 와이어가 싹 나가죠. 그러니까 보통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전체를 이제 뭐 들고 다닐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들고 다니는 거 아니고 이거는 본체 송급 장치는 본체하고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와이어가 이제 길게 됩니다. 요 케이블이 길게 돼 있고 따로 그러면은 내가 10m를 용접한다면은 이제 용접 전류 조정하기 전에 10m를 와서 이걸 조정해야 되거든요. 전류 전압을. 그런데 그러면 불편하죠. 그러면 따로 원격 조절 이제 장치가 따로 하나 더 있어요. 그걸 설치하면은 요 장치는 길이를 아주 길게 빼서 갈 수 있어요. 10m도 될 수 있고 뭐 100m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요걸 이제 용접하는 근처에 두고 여기도 보면 전류 전압 조정하는 장치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요게 있는 전류 전압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휴대하기 편리하게 따로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치 말고요. 이 장치 말고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송급 장치는 용접기 한 개 부착되는 경우가 많지만 요거는 항상 그 집 용접기가 많지만 대부분 다 그래요. 많고 용접 작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분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체를요. 요 송급 장치 전체를 또 분리를 해서 또 먼 데까지 가지고 갈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요 송급 장치하고 본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게. 근데 그러면은 요 본체하고 연결된 이 케이블이 또 길어야 돼요,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많이 좀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면은 또 뭐 40에서 60m까지 또 원거리까지도 할 수가 있다. 이럴 때는 뭐 롱 케이블을 또 사용하게 한다. 이런 거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 있지만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와이어 송급 장치의 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접봉 송급 장치의 압력에 의해서 순간적인 불균일 송급은 불균일 송급 있죠. 와이어가 이제 똑같은 속도로 안 나갈 때 있어요. 그러면은 기공 생성 및 각종 용접 결함과 직결되므로 송급 장치의 조정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로 이제 와이어가 안 나가게 되면은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선 밸런서 롤러를 잘 조정하여 와이어가 곱게 나오는지를 확인한 다음 이송 롤러의 압력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밸런서 롤러 조정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송 롤러의 압력을 조정한다. 이 밸런서 롤러라는 것이 밑에 있는 요거죠. 송금 롤러 요거죠. 요거를 일단 잘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서 가압 롤러를 조정을 해야지 이제 제대로 납니다. 이 가압 롤러에서 누르는 힘이 너무 약해 버리면은 이 와이어가 잘 안 들어가고요. 너무 또 강해도 안 좋아요. 너무 강해도 안 좋습니다. 적정한 요 손잡이를 이용해서 적정한 압력을 유지하도록 뭐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와이어가 제대로 안 나오면은 이 가압 스위치를 약간 돌려가지고 압력 조절해서 약간 더 눌러주는 힘을 좀 크게 하면은 또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런 역할이 바로 요 두 가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송 롤러 압력 조절한다. 또한 토치어 케이블선을 곱게 한 다음에 이 토치 케이블선을요, 이게 직선으로 쫙 펴져 있어야 돼요. 이게 막 이렇게 토치 케이블선이 이렇게 막 이렇게 굽어 있으면은 제대로 이 와이어가 제대로 안 나오죠. 최대한으로 이제 이렇게 펴줘야 돼요. 펴가지고 용접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막 몸에 막 이렇게 감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제대로 이제 이 와이어가 안 나와요. 나오다가 한 번씩 툭툭 끊기게 되는 뭐 이런 이제 있으니까 와이어선은 무조건 곱게 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작업을 하도록 하여 마찰에 의한 이송 저항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활한 와이어 공급을 위해서는 롤러를 상시 청소를 해줘야 돼요. 청소하고 이물질이 라이너 속으로. 라이너라는 것이 뭐냐면은 앞에도 한번 나왔지 싶은데요. 이 케이블 속에 보면은 스프링이 들어가 있죠. 스프링. 그 스프링을 가지고 라이너를 했죠. 이물질이 라이너 안에 스프링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속도가 안 됩니다. 못 들어가게 하고요.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U형 홈이나 V형 홈을 가공해서 사용하는 것도 뭐 좋다. 그리고 송금 롤러를 널링하여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널링된 롤러는 와이어에 흠집이 생기고 와이어가 눌리는 결점이 있다. 와이어를 자주 교환하는 거 방법이다. 자, 요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요 밑에 거가 이제 송금 롤러가 되어 있고 위에가 가압이죠. 여기서는 지금 요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요게 있는 손금 롤러의 방향과 와이어의 방향이 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부분이 지금 가압 롤러입니다. 그래서 홈 모양이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홈이 파진 것도 있고 약간 둥글게 파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가 요 부위가 이제 가압 롤러 요거죠.
여기 이제 밑에서 이제 눌러주는 힘이죠. 그래서 요거 눌러줬을 때 요 각도가 뭐 30에서 이제 60도 정도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요 홈의 크기도 이제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1.2 같은 경우는 이 롤러의 중간 부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는 중간 부위가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이런 식입니다. 롤러 방식이 대부분은 요 방식이 많아요. 보면은 롤러의 요 밑에 있는 롤러의 홈에 반 정도 조금 더 들어가게 보통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드물어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요것은 눌린 상태죠. 그죠? 자, 압력이 적정하면은 요 와이어가 그냥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압력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와이어가 약간 뭐 찌부러진달까요? 납작하게 돼요. 그러면 용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압력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롤러에 따라서도 와이어가 밑에가 이런 식으로 첫 번째처럼 여기 정상이죠. 정상인데 너무 많이 눌러준다든지 하면은 위에가 이렇게 이제 약간 와이어가 찌그러진다든지 찌그러질 수도 있고 밑에 부분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너무 이게 속도가 뿌리면요, 이거는 힘을 못 받아요. 와이어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약간의 이제 비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 밑에 있는 갑 롤러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이 홈이 커질 때도 있어요. 커지게 되면은 이 와이어가 많이 속도 갑니다. 그러면은 또 위에서 아무리 눌러주더라 해도 와이어가 제대로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용접에 영향을 주는 와이어 요소에서 이제 돌출 길이라 이렇게 써요. 와이어가 팁 끝에서 얼마 정도 나오는 것이 가장 적정하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림 2-16과 같이 와이어의 돌출 길이는 콘택터 팁 선단으로부터 와이어 전극 선단부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이 노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팁이 있죠. 중요하죠. 팁하고요. 팁 끝부분. 그죠? 팁 끝부분에서 모재까지를 팁과 모재와의 거리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팁에서부터 이 와이어가 실제 용접되는, 만약 용접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드가 쌓여있어요. 센 물이.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돌출 길이가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이제 용접된 요 높이 있죠. 요것을 가지고 아크 길입니다. 그러면 이 아크 길이 플러스 그죠? 플러스 돌출 길이가 이 모재의 거리입니다. 처음에 용접할 때는 용접이 안 돼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팁하고 모재 거리가 이게 똑같아요. 돌출 길이하고 이거로 돼요. 아크 길이가 0이 될 때, 용접봉이 이렇게 안 쌓였을 때는 요게 이 와이어가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내려오니까 모재하고 이제 거리는 같아요. 그런데 용접이 되면서 이 아크 길이가 길어져죠. 이게 길어지면 당연하게 돌출 길이는 짧아지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그래서 요 길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10에서 15라고 말하죠. 요게. 요거네, 요거. 원칙은 요거죠. 와이어 돌출 길이가 10에서 15가 적정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항상 요 팁 끝하고요. 이 모재하고를 한 13을 하락해요. 13mm 정도를 하락해요. 예, 이걸 뭐 작게는 하기 힘든데 13mm 정도 합니다. 그러면 13mm를 하면은 처음 상태에는 와이어 돌출 길이가 13이 돼요. 그러면서 그죠? 용접이 되면서 아크 길이가 이렇게 올라가죠. 아크 길이가 예를 들어서 2mm가 올라가게 되면은 돌출 길이는 2mm가 적어지니까 11이 되겠죠. 여기 3mm 정도가 용접될 때는 요것은 10mm가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밑에가 많이 올라올수록 요거 와이어 돌출 길이는 적어집니다. 맞죠? 근데 이 와이어 돌출을 10에서 15를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13을 해서 우리가 이제 용접할 때는 이 비드 높이를 한 번에 할 때가 보통 한 3mm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접 비드의 폭이 높이가 3mm가 될 때까지 용접을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 13을 맞추면 13mm가 됐다가 12mm 됐다가 나중에 요것이 3mm가 쌓이게 되면은 이 와이어 돌출이 10mm가 된단 말이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3mm를 맞춰서 용접을 하다가 이 높이, 아크 길이가 높이가 3mm 될 때까지 용접하여 그러면은 자동으로 와이어 돌출 길이는 10mm로 맞춰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저로 봐서는 적정한 이 높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반자동 용접에서는 와이어가 자동적으로 연속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용접 토치어 노즐과 모재 간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아크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용접 중에요. 용접 중에 노즐과 모재 간의 거리가 길게 됩니다. 혹시라도 길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죠. 돌출 이 부위가 요 부위가 길게 되면요. 비더 외관, 용입, 아크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죽인다. 그러니까 외관도 안 좋아지고 이게 너무 길게 되면은 외관도 안 좋아지고 용입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아크도 이제 안정이 안 돼 가지고 와이어가 제대로 안 녹습니다. 그래서 툭툭툭 끊어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요 길이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 와이어 돌출 길이는 와이어의 용융 속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와이어가 녹는 속도하고 이 길이는 밀접합니다. 그래서 동일 전류에서 와이어 돌출 길이가 길어지면 용융 속도가 크게 됩니다. 똑같은 전류에서요. 같은 전류에서 이 길이가 길게 되면 이걸 길게 하게 되면은 이게 녹는 속도가 빨라져요. 크게 됩니다. 즉 와이어의 돌출 길이를 길게 하면은 송급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용접 전류는 감소하고요. 전류는 감소하고 아크 길이는 조금 더 길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죠. 좀 말이 좀 어렵죠, 지금. 네. 그러니까 요 와이어를 너무 우리가 용접할 때 이걸 너무 들었어요. 이게 15mm 이상을 들게 되면은 속도는 일정해요. 와이어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값이 반대로 감소합니다. 이걸 덜몰 해서 전류값이 감소하고 대신에 아크 길이 요거죠. 요거는 이제 더 높이가 올라가겠죠. 그죠? 아크 길이는 길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들었을 때는 전류값이 감소하고 여기가 볼록하게 많이 쌓인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해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크 돌출 길이를 매우 길게 하면은 불안정한 아크로 인해서 작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하다가 용접기 상태에 따라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 무조건 길게 하면은 안 좋다는 뜻입니다. 뭐 어디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세의 표면에 스펙터 부착량이 증가해요. 자, 용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이제 스펙터, 불똥이죠. 불똥이 많이 튀버립니다. 이 근처가. 불똥도 많이 튑니다. 그 다음에 외관도 거칠어요. 예쁘지가 않습니다. 좀 거칠고 용입도 안 돼요. 밑에가 잘 녹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보호가스 효과도 떨어져요. 이제 보호가스가 이 노즐에서 쭉 나오는데 이걸 들어버리니까 보호가스가 여기를 보호를 못 해주죠. 그래서 이제 보호가스가 안 나오면은 기공이 생깁니다. 기공. 공기구멍이 나중에 여기에서 공기구멍이 꼭 생겨 있어요. 그러면 이 용접 불량이죠. 그리고 그래서 최적의 돌출 길이는 10에서 15. 그 밖에서는 200A 이상에서는 15에서 25가 적당하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이 돌출 길이를 이제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할게요.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은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짧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짧게 할 필요 없지만서도 한 10mm 정도. 요 길이가요. 요게 한 10mm 정도가 항상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모양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불량이 발생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나왔어요. 이 돌출 길이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돌출 길이가 길다든지 아니면 짧다든지 하면은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적정한 돌출 길이 앞에 나왔던 10에서 15라는 요 적정한 요 길이를 유지할 때가 가장 용접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돌출 길이가 증가할 때는 비도 높이도 증가되고 용과시의 용착 속도도 증가시켜요. 그 다음에 전류와 용입을 또 감소합니다. 길수록은 전류 용입이 감소해요. 짧을 때, 그죠? 반대로 짧을 때는 높이가 낮아져요. 높이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속도도 감소됩니다. 요거 반대죠. 그 다음에 반대로 전류 용입은 또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한 가지, 그죠? 요거 한 가지만 알아두시고, 반대로 이제 감소, 증가의 한 가지만 보시면은 감소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 직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이어 직경은 용접 속도, 비더 크기, 용입의 깊이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같은 전류에서요. 같은 전류요. 같은 전류에서 와이어 직경이 작아지면은 용입이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의 용작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용접의 속도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이죠.
자, 같은 전류에서 예를 전류가 만약에 100이었어 우리가 100이었을 때 직경이 예를 들어서 0.8을 쓰다가요 우리가 1.1을 1.1을 쓰다가 그죠 1.1을 쓰다가 0.8로 직경을 작은 걸 썼어요. 이렇게 낮은 걸 이렇게 되면은 직경을 작게 쓰면은 용입이 깊어져. 용입이라는 거 이야기했죠. 이 철판이 있을 때 요 녹는 요 깊이죠. 그러니까 작은 걸 썼을 때 이렇게 작은 걸 썼을 때는 깊이가 더 깊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와이어에 용접이 되는 이 속도, 용접이 되는 속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용접 속도가 증가해서 용접 속도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용착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용접에서 와이어의 크기와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2를 쓸지 1.8을 쓸지 아주 좀 중요해요. 그리고 와이어의 성분은 모재하고 같아야 돼요. 이 모재의 어떤 이제 성분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와이어 성분이 같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서로 다르면 제대로 이게 용접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고요. 용접 자세와 다른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와이어의 사이즈를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래보기를 할 때하고 수직을 할 때하고 수평할 때에 따라서 또 사이즈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해야 되고 수직 위보기에서는 와이어 직경이 작은 것이 좋습니다. 수직하고 위보기 용접이 많을 때는 와이어 직경이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우리가 1.1을 쓰는데요. 수직 위보기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0.8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용접하기가 좋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표면 덧살 용접 같은 곳에는 와이어 직경이 큰 것이 좋아요. 표면의 덧살은 이제 용접을 이렇게 두꺼운 철판이라 합시다. 이렇게 아주 두꺼워요.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계속적으로 쌓아 올라가는 거 있죠. 이렇게 많이 쌓아 올 때는 이걸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럴 때는 직경이 커야지. 만약 직경이 작은 걸 쓰면은 예를 들어서 3mm씩 높이가 돼요. 3mm씩 쌓이는데 직경이 만약 1.1을 쓰다가 만약 2.5를 써요. 그러면 한꺼번에 뭐 3mm가 아니고 4mm, 5mm씩 막 쌓여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쌓을 때는 이 직경이 큰 게 좋고 그렇지 않은 쪽에는 또 적은 것이 좋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박판 용접을 할 때의 직경은 뭐 0.5, 보통 0.5는 잘 없어요. 뭐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0.6이 보통 제일 적어요 이게. 0.6도 구하기 좀 힘들어요. 보통 0.8 정도나 뭐 9가 보통 좀 적은 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 하여튼 간에 얇은 철판 같은 경우는 제일 좀 작은 0.6이나 0.8을 쓰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최대 0.9까지 나오네요. 그러니까 0.5, 요거는 0.8, 요거 0.9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중간판 크기, 중판 저기는 1.2나 1.6을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후판은 3.2인데 3.2는 사실 잘 없어요. 보통 2.0짜리에서 뭐 2.4까지가 많이 있는데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은 우리가 1.2입니다. 1.2 요거를 쓰게 되면은 박판도 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판은 당연하게 되겠고요. 후판도 또 돼요. 자체가 아주 두꺼운 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양쪽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게 1.2입니다. 우리가 자격증에도 그래서 1.2를 쓰고 현장에 가보셔도 1.2가 제일 많이 씁니다. 두꺼운 칠판을 전문적으로 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2.0 정도나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1.2가 가장 표준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자, 와이어 송급 속도를 보시면요. 변수가 일정할 경우에 와이어 송급 속도가 증가하면은 속도가 증가하면 전류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2-17은 저합금감 용접에서 와이어 송급 속도와 전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2-17에서 용접 전류는 와이어의 송급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뭐 제곱권의 함수, 그러니까 이 와이어가 송급이 빨라지면은 와이어가 빨리 나온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또 전류도 같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류하고 속도가 서로가 비례합니다. 비례. 이 속도가 빨라지면 전류도 증가하고 전류 증가할 때는 속도도 빠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제곱권 이런까지는 뭐 이제 뭐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콘택트 팁과 모재 간의 거리가 또 증가하면은 전류는 반대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콘택트 팁은 앞에 있는 팁이죠. 팁하고 모재가 거리가 이래 떨어지면은 이게 간격이요 떨어지게 되면 전류는 반대로 감소합니다. 감소합니다.
이런 콘택트 팁과 모재와의 거리를 뭐 CTWD라 했어요. 여기서는 콘택트 팁하고 콘택트 팁 요것도 뭐 기억하실 필요 없고 그냥 팁이라 하세요. 팁하고 모재 팁과 모재의 거리가 CTWD라 이래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거리가 증가 요 거리가 커질 때 돌출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와이어 송급 속도와 용접 전류 및 와이어 돌출 길이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있다. 자, 이런 식인데 이까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용접하시는 분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이제 공식이 있다는 거 있죠. 공식이 있다. 이런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10에서 15 정도를 띄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 거는 이것이 필요 없고, 우리 팁 끝하고, 팁 끝하고, 이제 모재를 제가 여기서 13 정도, 아니면은 최대 한 15, 13에서 15만 띄어서 용접을, 손이 안 떨리게 용접을 하면은 모양이 잘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L은 돌출 길이 뭐 이렇게 전류값 뭐 이렇게 상수값이 있는데요. 자, 이게 뭐 그런 뜻이죠. 요 모재하고 여기서 팁 끝하고 이제 모재가 20mm일 때, 뭐 25mm일 때, 30mm일 때 이래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에 요 동그라미가 이제 제일 요 20mm죠. 20mm일 때는 보면은 쭉 내려가서 보니까요. 15. 속도가 15m 분당 15m를 했어요. 그때의 이 용접 전류 값은 이렇게 지금 한 뭐 여기 한 450이니까 여기 한 400, 뭐 75, 약간 뭐 잘하면 75에서 한 480, 90 되겠다, 그죠? 한 480이 되죠. 한 480 볼까요? 480. 자, 이 철판하고 팁 끝을 20mm로 했을 때는 속도는 지금 이렇게 15로 했어요. 했을 때의 전류값이 480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mm 정도로 더 이제 들어줬어요. 이건 제일 가까운 겁니다. 들어줄 때는 보니까 이 전류값이 쭉 가면은 뭐 400, 여기가 400 한 25니까 그죠? 400 한 40 볼까요? 한 440. 440보다 조금 낮을 수 있겠는데요. 440. 그 다음에 다시 30mm로 많이 들었어요. 이게. 자, 요거죠. 30mm 할 때는 야, 이래 쭉 오니까 대강 300, 75니까 뭐 390 할까요? 390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용접봉을 우리 토치라 그거예요. 토치를 많이 이제 덜어줄 때는 전류값이 이렇게 300 똑같은 속도입니다. 지금 똑같은 요 속도로 했는데 전류는 39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5mm 정도를 더 낮췄어요. 이거 제일 많이 들어준 경우 요거 5mm를 낮추니까 한 440, 한 20mm 정도를 하니까 한 480 이런 식으로 전류값이 이 간격이 좁을수록 이 팁하고 팁 요 높이 팁 끝에하고 모재하고의 요 길이 그죠? 요것을 가까이 할수록 전류값은 커지고 이제 들면 들수록 이걸 들면 들수록 적어진다는 뭐 그런 이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급 장치 와이어 설치하기에 대해서요 나오는데 수행 순서입니다. 실제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제일 먼저 와이어 송급 장치를 용접기 전면에 연결합니다. 전면에 연결하고 와이어를 설치한다. 와이어 송급 장치를 설치한다. 와이어 필드 구조 해가지고 와이어 송급 장치, 이 필드라는 것이 송급 장치라는 뜻입니다. 송급 장치, 송급 장치를 영어로 하면은 필드. 자, 요거는 이제 송급하기 전이죠. 송급 장치의 이제 옆면인데 요게가 요 부위에 릴을 집어여요. 요게 릴을 집어였고 요게다가 릴을 요렇게 이제 집어넣어요. 요 파이프 굵기가 요 굵기가 한 50mm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릴을 이렇게 싹 집어넣어 버립니다. 흰색으로 된 릴을 집어넣고 집어열 때 반드시 와이어가 이렇게 풀리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게. 그래서 와이어를 이렇게 딱 집어서 고정을 해요. 요 부위를 고정하고 와이어를 이렇게 로라가 하나 두 개 있고 밑에 있죠. 로라 사이로 이렇게 쏙 집어넣어 버려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부위는 이렇게 위로 제껴야 돼요. 위로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 요것을 쭉 해서 요 구멍이 있어요. 요게 요 입구 구멍으로 쏙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쏙 집어여주고 손으로 해야 돼. 여기까지는 집어넣고 나서 이 압착되는 롤러를 위에 들어줬는 것을 밑으로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고 손잡이를 위로 딱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딱 세워버려요. 이렇게.
예, 그리고 나서 요 위에 보면 빨간 버튼이죠. 인칭이 여기서는 인칭 버튼을 누르면은 이 로라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와이어가 쭉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와이어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게 인칭이라고 써놨죠. 요거가 이제 와이어를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전류가 써놨네요. 전류값, 암페어, 수치가 전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같은 것이고, 요거는 다르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요거는 이제 뭐, 그래서 요것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요, 로라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눌리는 상태인데요. 여기 이렇게 제낀다 했죠? 제끼고 요걸 올립니다. 요것도 이렇게. 자, 그리고, 요 대부분이 이제, 요게 있는 이제 송금 롤러 자체가 흰색인데요. 여기는 이제 분홍색이가 있죠. 보통 요거하고 요거가 같은 기 같아요. 보통 분홍색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송급장치의 스피드는 1.5에서 19.5 분당 요 사이로 한다. 뭐 아주 범위가 아주 1에서부터 19니까 아주 넓죠. 보통은 앞에 나왔던 것은 한 15, 분당 한 15 메타 퍼 미니트 이렇게 합니다. 프린트 모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요 모터를 뜻해요. 이게 모터, 요 모터입니다.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죠. 여기 모터죠. 여기 모터입니다. 요 모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 감속기가 내장되어 있어요. 겉에 보이는 것은 요것이 모터고. 요게 그림에서도 보면은 요 부위가 있죠. 요 부위. 요거가 이제 가스가 요렇게 들어가요. 지금 요게 가스 들어가서 또 가스가 이렇게 또 나옵니다. 요 가스가 들어가는 요 배관이라 요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솔레노이드 밸브 해가지고요. 가스를 차단하고 열어주는 밸브가 되겠어요. 이제 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토치에 스위치를 누르면은 요 가스가 요 밸브가 탁 열려버립니다. 열려가지고 가스를 이렇게 통하게 들어가게 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여기 인칭을 누르실 때는 요걸 누를 때는 이게 작동이 안 해요. 가스는 안 나오고 이 모터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앞에 있던 여기죠.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고 여기서 솔레노이드 밸브 있죠. 요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은 이제 보통 뭐 24V, DC 24V는 전격 출력 나누기 감속비에 25. 뭐 여기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 볼 필요가 없고요. 솔레노이드 밸브는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제가 말했던 요 밸브 여기에서는 요 밸브를 말하죠. 그래서 전압일 때 뭐 얼마 정도 지름이 뭐 4mm짜리고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 스폴에 이제 와이어 스폴이라는 것이 요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우리가 와이어를 이제 꼽는 거죠. 여기에서 요 부위 스폴을 이제 고정해주는 요 부위가 여기서 보면은 지름이 한 50mm 정도 된다. 스폴의 샤프트가요. 최대는 한 300이 있어요. 대부분 나오는 것은 50mm로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요 구멍 크기하고 와이어에 보면은 중간에 구멍이 있죠. 요 구멍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기 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 파워 케이블은 지름. 말 그대로 케이블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케이블이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케이블이 나요. 요 지름이 80mm짜리를 쓴다. 이런 뜻입니다. 와이어 송급 모터 제어 케이블을 와이어 송급 장치 후면의 커넥터 용접기 본체 커넥터 연결 접속한다.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말은 이렇게 쉬운데요. 실제 해보면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요 지금 와이어 정도만 교체하는 건 쉬운데요. 여기서 연결되는 부위가 요게 이제 케이블 연결, 여기서 이제 가스 연결, 요쪽 부분, 요쪽 오른쪽 부분 케이블하고 용접 본체하고 또 연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연결해 가지고 이거는 케이블선하고 연결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새로 설치하지 않는 다음에서는 뭐 이런 걸 할 일이 없어요. 뭐 내가 이제 새로 이제 용접기를 이제 사왔어요. 사왔을 때는 이런 것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은 이제 업자들이 와서 설치를 해주죠. 해줄 때 업자들이 용접기 본체 가져오고 여기에 있는 뭐죠? 요 송급 장치를 가져오고 케이블도 따로 가져와서 현장에서 자기들이 이게 설치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것이 몇십 년을 써도 그렇게 고장이 안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이런 이제 쇼트 용접 장치를 설치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뭐할 일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또 모르고 만지면 안 되죠. 그죠? 무지 우리가 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만지면 또 고장 나니까 일단은 모를 때는 설치업자를 불러가지고 설치하는 것을 이제 자세히 한번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와이어 릴을 송급장치에 연결하고요. 송급장치의 릴축 조인 볼트를 푸고 연광용 용접 와이어 릴을 릴축에 밀어 넣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와이어 릴축 조인 넛들을 이제 조인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요 앞에 나왔던 그런 것인데요. 네, 제가 설명했던 그런 것인데. 그리고 가압 조절 스위치를 풀고 가압률을 올리고 뭐 앞에는 요 가압률에서 앞에 이야기했던 거죠. 네, 여기서 있죠. 여기 가압이고 요거 송급이죠. 그러니까 앞에 제가 이렇게 요게 세 개 있었죠. 롤라 세 개 요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요것을 제끼고 요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안내간 이렇게 집어넣는 거. 요 내용을 지금 말로 설명했는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래서 요 안내관까지 요걸 안내관이라 했어요. 여기는 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요 구멍까지 싹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규격에 맞는 것을 했는데 요것은 이제 약간 유도리가 있어요. 뭐 0.9나 1.2나 같이 보통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뭐 2.0 같으면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2.0 같으면은 이 밑에 롤러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바꿔야 되고 팁도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많이 바꿔야 돼요. 그리고 송금 롤러가 길지 않게 와이어 릴을 장착시키는 축을 쉽게 들어간 적당히 조여준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와이어 릴이 있고 자 요게 너무 이제 지금 이런 경우는 이게 와이어가 굽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미는데 이게 제대로 여기서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케이블에서 케이블이 막혔다는. 그러면은 이것이 철사 와이어가 이런 철사가 굽어버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 속도가 너무 빨라도 이렇게 굽어요 자체가. 그러니까 적당한 속도로 이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송급 롤러가 돌아가게 되면은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속에서 막혔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T 끝에서 막혀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굽은 경우만 해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잘라내버려요. 잘라내고 와이어를 다 빼야 돼요. 이거 케이블에서 다 빼고 새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일반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드물어요. 이렇게 굽는 경우가 드문데 우리가 프럭스 코드 와이어, 프럭스 코드는 이게 약해요. 이 선이.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가 또 많이 발생합니다. 팁 끝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막히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새로 다 잘라내고 새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이 풀렸어요. 이 와이어 이게 이 부위가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요것이 어느 정도 빡빡해야 돼 이게. 근데 이게 너무 쑥쑥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게 약간 빡빡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잘 돌아가면 이게 와이어가 쑥 풀리버리면 선이 이렇게 앞에처럼 이렇게 풀려도 문제가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와이어 릴이 풀리면 안 됩니다 자체가. 와이어가 풀렸을 때 그러니까 요것을 선이 이제 팽팽하게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와이어를 해준축에 고정시키고 와이어 끝에 안내관을 통해서 송금 롤러에 끼워서 한다. 그리고 조입 나사를 적당히 쫓는다. 압축 롤러에 조입 나사를. 그 다음에 니러 고정구에서 와이어를 꺼내 휘어진 부분을 니프로 절단한 다음에 30mm 정도를 펴니다. 뭐 30mm.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풀어요. 와이어 릴이 이렇게 안겨있는 풀어가지고 끝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요 와이어 릴이 요게 보면은 구멍들이 한 몇 개가 있어요. 와이어 릴을 릴 끝부분을 구멍에다 이렇게 탁 끼워가지고 이렇게 굽혀놔요. 안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요걸 이렇게 다시 이렇게 풀어가지고 펴가지고 이렇게 빼내버리죠. 빼내가지고 요 끝부분에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제 일직선이 안 되니까 요 끝부분을 잘라줘 버려요. 자르고 나서 이렇게 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한번 딱 해보면은 가장 쉽습니다. 이때 와이어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아주 또 중요한 것인데요. 나중에 아마 이렇게 실습을 할 이제 경우도 있는데요. 와이어를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구멍에 이렇게 탁 끼어 있는 와이어를 이렇게 싹 풀어 가지고 천천히 빼내야 돼요. 이걸 잘못 꺼내 가지고 이 선을 이 끝부분에 와이어를 놓치면은 전체 와이어가 막 팍 풀려요 이게. 그러면 그때는 난리 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은 와이어를 새로 다 감아야 되는데 와이어가 이게 조금 단단하게 감겨 있어요. 이게 다시 감기 아주 힘들어지고 이 와이어가 풀리면서 바닥에 떨어지면은
먼지가 묻게 되죠. 와이어가. 먼지가 묻으면 먼지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같이. 그러면은 여기가 안에 이제 있는 것이 뭐라겠죠? 라이너, 스프링이 돼 있죠. 스프링에 먼지가 끼면은 제대로 와이어가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와이어를 교체할 때 절대로 이 와이어를 놓치면 안 돼요. 안 놓치고 잘 하셔야 돼요. 한 손으로 잘. 그리고 이 또 와이어 끝부분을 잘하다가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깨끗이 다 닦아야 돼요. 와이어를 풀어서 이렇게 놓쳤을 때는. 그러니까 일이 아주 많아지니까 이거 하실 때 아주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인 끝을 인넷 가이드를 통해서 인넷 가이드는 안내관이죠. 요걸 요 안으로 쏙 집어넣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롤러 홈을 아우터 가이드 중간까지 천천히 밀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밀어놓고 나서 가압준이 앞에 있죠. 요 부위 요것이 이제 이렇게 제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누른단 말이죠. 이렇게 제껴져 놓고 그 다음에 가압 조절 스위치 3개 전 와이어 굵게 눈금 일치하도록 준다. 앞에서 뭐 다 이야기했는 것이 다시 나오죠. 자, 이렇게 앞에 조임이 있었죠. 쭉 보죠. 요게 보면은 요걸 돌리면서 요게 눈금이 있어요. 뭐 1.21 때 하고 이렇게 요 눈금을 이제 요걸 돌리는 거죠. 요 지름각 같게 이걸 돌려줍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토치 케이블을 이제 펴요. 팽팽하게. 그래야만 이제 와이어가 잘 나옵니다. 토치 끝에 노즐과 콘택트 팁을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노즐을 풀어요. 노즐을 풀고 그 다음에 팁도 풀어냅니다. 왜냐하면 팁이 끼워진 상태에서 만약에 와이어가 나올 때는 이게 막힐 때가 있어요. 팁 끝에 막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팁도 안 풀어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여기처럼 꼬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팁을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노즐도 풀고요. 토치 끝에 노즐도 풀어내고 팁도 풀어냅니다. 팁은 노즐은 손으로 풀리면 돼요. 근데 팁은 이제 작은 몽키 있죠. 작은 몽키를 가지고 아니면 스파나 닦고 맞는 스파나를 가지고 풀어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와이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일정한 길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팁을 다시 조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 와이어 조정 손잡이로 롤러를 수평이 되도록 하여 와이어 일직선을 펴게 한다. 여기 일직선을 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없는 와이어 이제 없는 것도 있어요. 이게 자체가. 그 다음에 와이어 송급장치 또는 홍격 조정기에 부착된 인칭 스위치를 눌러서 와이어 끝이 토치 끝으로 2, 30mm가 나오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칭을 계속 쭉 눌러요. 그래서 요것이 와이어 끝부분이 토치 끝에서 한 2, 30mm 더 나오도록 해요. 그리고 터치 스위치를 눌러서 와이어를 송급시키면은 용접 전원과 보호가스가 배출되므로 터치 스위치를 누르면은 터치에 있는 그 스위치를 누르면은 와이어도 나오고 보호가스도 같이 나와요. 그러므로 인칭 스위치를 눌러서 와이어를 이제 돌출하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이 되겠죠. 티커 노즐을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2, 30mm 정도 와이어가 나오면은 노즐을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토치 연결하고 뭐 이런 가스흐름, 전류 이런 것을 이제 적정한 위치에 제어하고 이제 용접을 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TV 그죠? TV 너무 큰 경우죠. 크면은 요게 요게서 요 사이로 수직으로 쫙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 구멍이 너무 크다는 뜻이죠. 만약에 1.2짜리를 쓰는데 팁을 예를 들어 2mm 쓴다. 그러면은 요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 삐뚤하게 이렇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제대로 안 나온다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맞는 그러니까 팁 크기하고 와이어 크기는 무조건 확실히 맞아야 돼요. 만약에 와이어보다 팁이 작으면 이게 빠져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작동이 안 되겠죠. 그죠? 큰 거는 나오긴 나와요. 대신에 이제 용접 이 와이어 선이 일선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 티 끝에서 한 10에서 15mm가 되도록 뭐 절단한단 말이죠. 사실은 절단할 필요가 없는데 뭐 절단 생각보다 이게 이 솔리드 같으면 강도가 있어가지고 절단도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간에 10에서 15mm 정도가 나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 길이 앞에서 요 길이가 되죠. 이렇게 이제 용접을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 2 송급장치 연결 및 와이어 설치에 대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용접 장비 점검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